네,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그 두 번째 파트 2 시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직무 역량 기반으로 자소서를 쓰는 방법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항목에 맞춰서 그 항목의 큰 취지에 맞춰서 작성하는 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의 진로와 관련된 수업 시간에 이런 자소서 쓰는 연습을 해보셨다고 저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그런 수업을 듣지만 각각의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점이나 단점 이런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듣고 싶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이런 항목이 존재하나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별로 안 합니다. 그냥 그 항목의 제목이 주는 느낌을 갖고 그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자소서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차에는 학과별로 정말 맞춤형 자소서를 좀 듣게 돼요. 그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강사님들께서 정말 여러분의 전공 맞춤형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사례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이 항목이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무엇을 듣고자 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내가 기업의 담당자라면 나도 이런 내용들을 쓴 사람을 정말 뽑고 싶을까? 내가 기업의 담당자라면 이렇게 전문성 없고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자소서를 보고 싶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자소서를 쭉 쓰게 되면 훨씬 더 좀 풍부해진 내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자기소개서의 목적과 의미를 한 번만 더 리뷰를 해보고 우리가 여기서 직무 관련된 걸로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소개서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내가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험과 경력이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하는 자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지원 분야 관련된 경험과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해서 저라는 사람 한번 꼭 면접쯤 보게 해주세요. 저라는 사람 한번 채용해 주시면 정말 후회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자기소개서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득력 있는 자기소개서의 작성 방법 중에서도 직무 역량 키워드를 활용해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과연 자기소개서가 설득력을 갖추려면 어떠한 공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먼저 그걸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페이지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소서 강의를 그래도 쭉 들어보시다 보니까 자소서에 결코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경험입니다. 자소서에서 결코 누락되면 안 되는 것들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배우고 느낀 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나오게 되면 배우고 느낀 점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배우고 느낀 점이 앞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내가 이렇게 배우고 느낀 점이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왜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잘 연결해서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회사의 업무에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주차 취업 전략 때 했던 내가 회사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이 이 업무라는데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려면 내가 그 업무가 무슨 업무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보고 할까요? 자, 내가 지원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의 역량으로는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자료들 여러분 어디 가서 확인하면 좋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거기 맞아요. 협회, 그쵸? 워크넷, 지원회사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가 직무 소개 같은 거 찾아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 1주차 때 수업을 왜 했냐? 바로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그게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면 그 업무가 구체적인지 그 업무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 업무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회사에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것들이 회사의 업무에는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지를 좀 연결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 왜, 어떻게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좀 더 설득력 있게 여러분의 말들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려면 뭡니까? 지원 직무의 업무 내용과 필요한 역량들을 조금 먼저 확인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보여드리면 그때 선생님이랑 했던 그거 이렇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치기공사의 직무 분석을 해봅시다 라고 했던 이 표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치기공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잘 안다, 난 직무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한다 라고 하려면 최소한 3가지는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치기공이라는 게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두 번째, 치기공이라는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세 번째, 이런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서 나도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뭔지를 좀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워크넷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치기공사가 하는 업무가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있네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쭉 찾았었어요. 그리고 이런 치기공사 업무를 쭉 봤더니 이런 업무를 잘 하려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섬세함도 좀 있었고요. 손기술도 좀 있었고요. 책임감, 분석력, 당연히 치아 구조에 대해서도 좀 알고요. 대인관계 소통 능력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1번부터 7번까지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서 여러분도 치기공사가 되고 싶으니까 공통되게 나도 갖고 있는 거, 경험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예, 그래서 손기술, 분석력, 치아 구조 능력, 구조 지식, 의사소통,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을 골라서 뽑아내는 거죠. 자, 그때는 이걸 왜 하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여러분 이걸 왜 하는지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 공통점을 왜 뽑아내느냐? 지금 여기서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여러분의 공통점을 2번, 4번, 5번, 7번 뽑으셨죠? 몇 개 뽑았어요? 4개요. 이거 왜 4개 뽑았는 줄 알아요? 네, 바로 이유는 우리가 LMS에 업로드할 자기소개서의 항목 수가 성장, 성격, 학창, 지원 동기 4개예요. 그 각각의 항목에 이 나의 공통점을 매칭시켜 보려고 질문의 항목 수만큼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나의 공통점을 골라낸 거예요. 딱 오셨죠? 이제 아하 이거예요. 아하 이 포인트거든요. 그러려고 한 거였어요, 여러분. 자, 볼게요. 다른 사례로 안경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안경사의 직무 분석 잘 하셔야 되잖아요. 안경사의 직무 분석 3가지예요. 안경사가 어떤 일 하는지, 안경사 업무 잘하는 사람의 특징, 그 중에 내 공통점 볼까요? 안경 업무는 주로 이런 업무를 한대요. 1번부터 10번까지나 있네요. 안경 업무도 엄청 많은 업무를 하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문진을 잘 하려면 제대로 물어봐야 되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됐고요. 안경 장비, 검안을 하려면 장비 활용 능력도 좀 있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시력을 잘 우리가 좀 촉진하기 위해서 처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처방이 필요했었고요. 고객의 얼굴에 맞는, 또 고객이 원하는 가격대 안경테를 해주기 위해서는 센스도 좀 필요하고요. 안경 조립이나 가공 기술도 필요하고요. 설득력도 필요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업무와 연결된 강점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안경사가 되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의 강점이 필요한데 그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의사소통, 안경 조립 기술, 설득력, 센스. 그럼 나는 그 공통점인 4개의 키워드를 각각 성장 과정과 나머지 항목에 4개의 항목에 연결해서 써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기공이나 안경광학과의 사례로 한번 설명을 했지만 그 외에 피부관리사 또는 컬러 코디네이터 아니면 요리사 이러한 전공 같은 경우는 피부관리 같은 경우는 꼼꼼함이나 피부 장비 활용이나 소통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들이 필요할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이 중에서 내 공통점 찾으시면 된다고요. 컬러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센스도 있어야 되고 컬러 지식도 있어야 되고 사례를 많이 분석해본 경험도 있어야 될 건데 그 중에 내 공통점 찾아보자고요. 요리사 같은 경우는 창의력이나 요리 기술이나 레시피를 개발했던 경험이나 체력, 의사소통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공통점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직무 역량 기반으로 자소서를 쓰실 때는 내가 자소서를 그냥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지? 이 일에서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지?
이런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지? 이 공통점까지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공통점을 찾아낸 다음 방식을 한번 볼게요. 공통점을 찾아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자기소개서의 항목과 내가 찾아낸 역량의 공통 키워드를 매칭하는 거예요. 자, 매칭한다는 개념은 이래요. 한번 안경사로 제가 매칭을 해볼게요. 안경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이런데 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2번, 5번, 6번, 7번이에요. 그러면 2번, 5번, 6번, 7번을 자기소개서의 항목에 이런 식으로 매칭해 보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매칭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각의 항목의 제목 아래 내가 방금 매칭한 키워드들을 한번 넣어서 써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거든요. 그럼 선생님 이걸 도대체 매칭하는 기준이 뭐예요? 매칭하는 기준은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 넣으시면 되는데요. 안경 조립이나 가공하는 기술이 성격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검한 장비를 활용하는 장비 활용 능력이 성격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파트 1 시간에 항목별 취지에 맞춰서 자소서 쓰는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전체 항목에서 학창 시절은 우리가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학교에서 좀 배웠던 지식이나 기술의 키워드를 학창 시절에 넣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나머지 항목들은 대부분 태도적인, 뭐 섬세함이나 의사소통이나 설득력, 센스 이런 거 다 태도잖아요. 이런 건 사실 어느 항목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만 이렇게 매칭을 하고 났을 때 하나는 단점이에요. 성격의 단점은 직무 역량 키워드로 쓰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파트 1 때 성격의 단점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그냥 여러분의 단점이 뭐다? 내가 이런 단점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계기는 뭐다? 그래서 나는 이런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요런 순서대로 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한번 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격의 단점. 그 다음에 입사후 포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파트 1 시간에 배웠던, 마찬가지지만 파트 1 시간에 배웠던 내가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입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일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약속은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입사 후 포부 써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여기 우리가 썼던 직무 역량의 키워드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한 개 항목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이에요. 그럼 성장 과정의 의사소통 능력으로 선생님 여기다 도대체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딴 얘기 쓰면 안 되고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만 쓸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이 왜 업무적으로 중요해요? 두 번째, 그럼 그런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어요? 세 번째,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해 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은 뭐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의사소통으로 어떻게 회사에 도움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연결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자, 의사소통은 왜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은 안경사에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경험에서 의사소통을 굉장히 잘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공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런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을 잘 발휘해서 이런 안경사가 되겠습니다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항목의 설득력을 안경사에서 맞춰서 쓰면 어떻게 쓸까요? 안경사에게 설득력은 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설득력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득력 발휘를 통해서 제가 배운 점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안경사가 된다면 설득력을 통해서 이런 안경사로서 일하겠습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해요? 그걸 관련해서 어떤 경험했어요? 배우고 느낀 점이 뭐예요? 그걸 어떻게 업무에 활용해 보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시니까 사람에 따라서 파트 1에서 했던 것처럼 항목별로 취지에 맞춰서 쓰는 게 수월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한 것처럼
그냥 안경사면 안경사, 뭐 영상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영상 촬영을 하는 분이면 영상 촬영하는 분의 그 직무 역량 키워드를 갖고 동그라미 1, 2, 3, 4에 맞춰서 쓰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파트 1, 2의 자소서 쓰는 방법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남은 시간에는 제가 뭐를 할 거냐면,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1, 2, 3, 4. 다만 여기 이제 키워드가 바뀌겠죠. 업무가 달라지니까 이 키워드를 바꿔서 쓴 5개의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사례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사례를 이렇게 볼 건데, 이 지원자가 성실함이란 키워드를 갖고 쭉 썼거든요. 과연 성실함이란 키워드를 갖고 동그라미 1, 2, 3, 4가 다 들어가 있나? 순서는 1, 2, 3, 4로 썼나? 아니면 2, 3, 1, 2로 썼나? 뭐 2, 3, 1, 4로 썼나? 순서를 바꿔서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보면서 저렇게도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글을 쓸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성실함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직무 역량 키워드로 쓴 자소서입니다. 저의 장점은 성실함입니다. 이걸 보니까 아마 성실함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성격의 장점 항목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학술제 준비를 하면서 임원들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선후배 동료들의 고마움을 전달받으며 어려운 상황에도 묵묵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상 편집의 경우 최근 비대면 강의 등이 활성화되면서 밤샘 작업이나 요청 일자까지 영상 편집을 완료하기 위해서 성실히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내가 성실함 학술제 경험을 제일 먼저 얘기했네요. 2번. 근데 영상 편집에는 이런 성실함이 왜 필요해요? 1번을 뒤에다 쓰셨네요. 학술제 준비 등과 같은 학과 행사에서 일손이 부족하면 항상 말없이 도우러 갔었고 업무의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할 때 맨 마지막까지 완수했습니다. 경험을 나누어서 썼네요. 따라서 이러한 강점을 발휘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피하지 않고 먼저 나서서 동료와 회사에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발휘할 건지 4번. 그래서 2번, 1번, 2번을 한 번 더 얘기하면서 4번. 그렇죠. 배운 점, 느낀 점 3번은 안 썼어요. 근데 전체 흐름이 괜찮으면 꼭 1번, 2번, 3번, 4번을 모두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순서를 바꿔가면서 적절하게 쓰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키워드는 전문성이에요. 이번엔 제가 그냥 사례만 쭉 줄거리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몇 번을 썼구나. 제가 읽을 때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얼리 디자인과를 전공하며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주얼리 세공, 보석 가공, 캡스톤 디자인, 주얼리 창업 마케팅 등의 수업을 들으며 디자인에 관련된 공부를 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직접 보석을 디자인하고 가공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졸업작품으로 브로치를 만들었는데 7개월간 학교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간을 내서 작업을 했습니다. 화분 모양과 날개 모양의 브로치 초안을 만들고 수치를 재어서 설계를 하고 색을 입히는 작업도 하였습니다. 작품을 만들며 실제 디자인 작업을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전공 수업과 다양한 실습은 현장에서 디자인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었고 다양한 실습과 더불어서 이론적인 지식을 쌓으며 주얼리에 대해서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하고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 있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며 쌓아온 이런 디자인 실력을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 디자인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맨 마지막이 1번. 왜 디자이너에게 이런 게 중요해요? 1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4번으로 연결했어요. 그럼 앞부분은 어때요? 내가 주로 했던 경험들을 많이 썼죠? 주로 2번들을 포진해서 쓰고 1번과 4번을 마지막에 연결해서 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나쁘지 않아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쓴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 저거 너무 내용 많아요. 저렇게나 많이 써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에 쓰고 두 번째 썼는데 학교에서 배운 요 전공 부분은 빼도 돼요. 사실 위의 내용하고 크게 연결 안 되니까 위에 2달락만 쓰시고 맨 마지막 달락 연결해서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셋 중에 1개 달락만 쓰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물론 매우 잘 쓰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실 처음부터 잘 쓰기는 힘들거든요. 썼다 지웠다를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자소서를 쓰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뭐 아주 간단하게 하나의 사례만 선택해 갖고 쓰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꾸 써보고 뭐 써봐서 업로드를 해보고 그것들을 수정해야지 나중에 자소서 없어갖고 서류 못 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굉장히 좀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키워드인 협업정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패션 코디네이터는 고객에게 1대1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번이 벌써 딱 나오네요. 따라서 이 업무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고객에게 원스톱 패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협업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되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죠? 학창 시절에 봉사활동, 단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장을 맡았는데 서로 다른 학교, 다른 전공에서 온 친구들이 막 하다 보니까 서로 어색하고 협조도 잘 안 됐습니다. 이대로는 저희 팀이 봉사의 효율도 안 나고 질도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서로 친해지고 장난도 하고 이렇게 좀 즐거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제 경험이 나와서 2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3번의 협업정신으로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배운 점에 3번이 나오네요. 따라서 4번 나오겠네요. 제가 패션 코디네이터로서 일을 하더라도 이처럼 팀원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공동의 책임감이나 목표의식을 갖고 단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협업하겠습니다 라고 4번으로 써주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 키워드 보려고 해요. 이번 이제 수업의 마지막 장표니까 좀 더 열심히 봅니다. 고객 지향 마인드예요. 영상 편집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전달해야 하므로 전문성도 사실 중요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외가 나왔네요. 특히 편집은 작품의 최종 마무리 작업이기 때문에 작품의 퀄리티를 좌우할 수 있어서 고객들도 편집의 기술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편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고객지향적 마인드도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고객지향적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경험했던 2번이 쭉 나와요. 대학교 입학하고 2년 동안 서비스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시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손님들을 맡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했고 2년차 정도가 되었을 때 손님의 눈빛만 봐도 처음 오는 손님인지 두 번째 오신 손님인지 남을 주려고 포장해가는 분들인지 이렇게 파악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손님에 대한 관심과 맞춤형 서비스로 인해서 사장님께서 시급도 올려주시고 친절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1번, 2번이 나왔네요. 이런 친절함과 센스로 고객의 마음을 읽는 고객의 지향적인 키워드가 이거였죠. 고객의 마음을 읽는 영상 편집자가 되어서 훌륭히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로 4번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소서는 직무에 맞춰서 역량 키워드별로 항목에 넣고 쓰실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항목별 취지에 맞춰서 각각의 항목이 요구하는 내용별로 쓰실 수 있다는 거 오늘 아주 잘 알아두셨다가요.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의 각각의 학과에 맞춰서 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강사님이 될 수도 있고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때 좀 더 우리 학과 사례를 맞춰서 보고 거기서 하시는 선생님들의 우리 학과의 맞춤형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만의 자소서 꼭 완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